이분들과 함께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다가 급기야 이번 주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5월 23일 시작한 이후에 한 달 반째 강행군을 아무래도 외모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수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식사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식사량이 줄었지만 비타민제를 구치소에서 구입해서 먹고 과일을 네. 또 구입해서 먹는 상태라고 하니까 뭐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기보다 그냥 몸에 이제 살이 좀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은 네. 아마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살이 빠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의료진들 구치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치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검사해 본 결과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네. 물론 이제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문지방에 찧어서 그 부분이 다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외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다. 특히 뭐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측의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치소가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걸 감추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진을 안 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더 조심해서 검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모든 구치소 수감자들을 조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진이 대기하면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치소의 발표를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후송작전까지 리허설을 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척해진 모습에다가 발가락 부상 얘기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아마 부상당했다고 보도가 됐던 지난 7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을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굽에 있는 구두는 여전했었고 5cm 정도 돼 보였는데 정말 심한 부상이 맞을까 참고 사실 신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뭐 재판을 지금 저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이라든지 또 여성, 그다음에 겪었을 만한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당히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네. 지금 주 4회에 진행되는 재판, 이거 주 1회만 진행이 돼도 상당히 일반인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강행군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 자체가 또 박근혜 대통령 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증인들을 하나도 타협함이 없이 전부 다 지금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간 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양보를 한다면은 그 무리한 일정이 없이 지금 어떤 건강상의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건강상의 문제만을 계속 일으킨다면은 그 부분은 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에서 에어컨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약화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견디시질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수척해지고 약해졌을 때는 이제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릴 위험도 있고 하니까 네. 에어컨도 이제 많이 비닐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 약화시키고 이랬다고 하는 거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에 드실 때는 제철 과일, 우유, 두유, 요거트, 유제품을 섭취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어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신동욱 총재 제보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건강 상태를 우리가 밖에서 추측만 할 뿐이지. 그다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신은 여성인데다가 또 나이도 지금 많잖아요. 이런 점도 있고 또 저런 아주 엄청스러운 충격적인 사태 속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충격이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저쪽에서 호소하는 대로 아마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점은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이제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하고 이제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을 텐데 아마 무슨 사과를 과일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것이
남들하고 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본래 위장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그 구치소 안에서 주는 그 식사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는 바가 뭐냐면 이 건강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서 심각히 나빠진 건강 상태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네. 또 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히 뭐 지금도 뭐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은 요는 구속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1심을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 피고인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량 배려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서로가 나중에 돼도 원망하거나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나의 언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박근영 전 이사장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구치소와 그리고 변호사 간의 공방만 격해지고 있죠. 첫날에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박근영 전 이사장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인근에서 하게 되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이 그런데 한 잡지, 그것도 일본의 극우 언론으로 알려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을 문재인 정부가 절멸시키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박근영 전 이사장의 그러한 상식 밖의 어떤 발언이랄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지난해인가도 일본의 또 다른 어떤 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황제 폐하 뭐 이런 아니 천황 폐하 뭐 이런 발언을 해갖고 또 많은 무리를 빚었고 여러 네. 가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내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영 전 이사장이 함께 지금 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달라서 서울중앙지법이죠. 서로 네. 조우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그 운명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내일 받는 그 재판의 네. 핵심은 박근영 이사장이 160억 원대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주겠다. 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 해가지고 1억 원을 받아 챙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네. 기소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내일 사실은 재판을 받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네. 또 이번에 박근영 전 이사장의 그런 재판 네. 또 사기 사건 이런 것들도 이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오래전에 네.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국 언론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한다 할까, 뭐 왜곡한다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그건 네. 적절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무리를 빚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멸절을 시킨다느니 이런 네. 것들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체면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 전환을 혹시 도모하는 걸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는 이런저런 악평에 대한 의식을 했던 듯 언니는 서강대에서 민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게 만약 민주정치라는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공학 전공이거든요. 전기공학이가 전자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아마 네. 저걸 교양과목으로 들었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정치론을 들으신 분이 왜 그렇게 국정농단에 개입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시간에 제대로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대학 다닐 때와 이제 대통령 하실 때는 시간차가 많이 나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고영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패밀리를 죽이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네. 이런 발언을 하거나 삐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주변에 떨어졌다. 이게 우리 언론은 보도를 안 한다. 아니 우리 언론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신문에 박근혜 탄핵하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네. 이게 국정원에서 분명히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진실인 것처럼 일본의 시사 주간지에 저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은 국가에 대한 망신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니면 구속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 잘못된 출두 판단입니다. 당일에도 언니가 사는 삼성동 자택 주변에 220장의 삐라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요? 사실인가요? 이건?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언론이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영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삐라가 네. 뿌려졌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원하는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그 가족을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삐라가 뿌려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위시라고도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일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되면 진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숙도,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얼마나 큰 불신을 갖겠습니까? 저런 내용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천황이라고 일왕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또 거기서 고쳐요. 천황이 맞다고. 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은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시기에 일본 언론을 마주하면서 천황을 이야기를 하고 언니는 음식 남기는 것 절대 안 된다. 복도에 등을 끄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청렴 결백 절약의 화신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동떨어질 것 같은데요. 동떨어지지만 또 저분 그 박근영 씨를 생각하면 또 애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언니한테 계속 말하자면 밑보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배제 당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옛날에 거기야 재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서로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으니까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생 박근영 씨를 챙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는 정말 끝까지 저 언니를 늘 일 말하자면 변호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네. 또 저 말은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박근영 씨가 언니도 언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네.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흐려지고 훼손될까 봐 그걸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도 전등불 끄라고 당부한다 이런 말도 옛날에 그게 바로 전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저분은 마음속에서 언니도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그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그리움 같은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마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평가는 사실 갈렸습니다. 공도 있다는 분도 있고 과가 더 크다는 분도 있고 뭐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어떤 공헌이 있다라고 평가가 그전까지 있었었는데 국정농단 상황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외람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나마 평가받고 있던 공 자체를 깎아먹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자매였었습니다. 그분들의 네. 행태, 그분들이 국가 운영에 대한 이렇게밖에 혼란을 끼칠 수 없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음으로써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평가마저도 다 까먹은 거지. 지금 그것이 어떤 문재인 정부 내지는 새 정부 내지는 거리로 나왔던 광화문 촛불 혁명의 뭐 주역들이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스스로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일본의 언론과 만나가지고 마치 탄압을 받는 것과 같은 프레임을 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깊이 성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취재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현지 일본 기자가 박근영 전 이사장이 자리를 들 때 어떻게 하는지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먹었던 김치, 남은 김치를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갔다. 상당히 빈한하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박근영 전 이사장의 창고에서는
외교에서 받았던 선물이 있어서요. 아니 안 만났다면서 어떻게 그건 전달이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일본 올간지 그 네. 하나다와 인터뷰가 끝난 뒤에 식사가 끝나고 그 남은 김치를 싸갔다는 것은 뭐 기자의 그러한 그 현장 취재를 결과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신동욱 씨, 그 남편의 신동욱 씨가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를 하면서 먹고 산다. 어디 네. 월세 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박근영 씨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받았던 두 개의 한시 족자를 박근영 씨가 갖고 있다. 네. 이런다면 그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동안 뭐 잘 알려지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네. 재임 중 가족 누구도 들여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근영 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뭐 좋지 않아서 거의 되돌아보지도 않았고 삼성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와 있을 때도 네. 뭐 박근영 씨가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선물 받은 게 박근영 씨가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외국에서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 10만 원 이상이 된 그런 물건들은 모두 신고를 하고 네.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영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네. 혹시 박근영 씨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런 족자라든가 아니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네. 어디서 뭐 사적으로 받았다든가 뭐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없이 받은 그런 물건들을 뭐 이렇게 선물한 것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경로로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이런 게 않습니다만. 있어요. 족자 네. 같은데 거기 그 사람이 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다고 썼겠죠. 썼는데 네. 이제 그걸 자신이 직접 대통령한테 전달할 입장은 아니니까 박근영 씨가 동생이니까 아마 그 전달해달라 이랬을 개연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동욱 그 총재 이야기로는 그해 바로 2014년 그해 박근영 씨도 3번인가 뭐 중국을 갔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갖고 제가 생각할 때요 짐작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영 씨를 위해서 중국에서 받아온 선물을 줬다 그건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영 씨도 굉장히 어렵다 이건 뭐 늘 들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조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진이 대기하면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치소의 발표를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후송작전까지 리허설을 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척해진 모습에다가 발가락 부상 얘기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아마 부상당했다고 보도가 됐던 지난 7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을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굽이 있는 구두는 여전했었고 5cm 정도 돼 보였는데 정말 심한 부상이 맞을까 참고 사실 신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뭐 재판을 지금 저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이라든지 또 여성 그다음에 그 겪었을 만한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당히 힘든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네. 지금 주 4회에 진행되는 재판 이거 주 1회만 진행이 돼도 상당히 일반인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강행군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 자체가 또 박근혜 대통령 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증인들을 하나도 타협함이 없이 전부 다 지금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간 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양보를 한다면은 그 무리한 일정이 없이 지금 어떤 건강상의 것들을 할 텐데 아마 저 무슨 뭐 사과를 과일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것이 뭐 그 남들하고 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본래 위장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그 구치소 안에서 주는 그 식사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는 바가 뭐냐면 이 건강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서 심각히 나빠진 건강 상태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네. 또 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히 뭐 지금도 뭐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은 요는 이
구속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1심을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니까 피고인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량 배려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서로가 나중에 돼도 원망하거나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나의 언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박근영 전 이사장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구치소와 그리고 변호사 간의 공방만 격해지고 있죠. 첫날에는 어땠습니까?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건강상의 문제만을 계속 일으킨다면은 그 부분은 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에어컨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약화시켰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견디시질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수척해지고 약해졌을 때는 이제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릴 위험도 있고 하니까 네. 에어컨도 이제 많이 비닐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 약화시키고 이랬다고 하는 거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에 드실 때는 제철 과일, 우유, 두유, 요거트, 유제품을 섭취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어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신동욱 총재 제보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건강 상태를 우리가 밖에서 추측만 할 뿐이지. 그다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성인데다가 또 나이도 지금 많잖아요. 이런 점도 있고 또 저런 아주 엄청스러운 충격적인 사태 속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충격이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저쪽에서 호소하는 대로 아마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점은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이제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하고 이제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을. 이분들과 함께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다가 급기야 이번 주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5월 23일 시작한 이후에 한 달 반째 강행군을 아무래도 외모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수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식사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식사량이 줄었지만 비타민제를 구치소에서 구입해서 먹고 과일을 네네. 또 구입해서 먹는 상태라고 하니까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기보다 그냥 몸에 이제 살이 좀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을 네. 아마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살이 빠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의료진들 구치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치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검사해본 결과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네. 물론 이제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문지방에 찧어서 그 부분이 다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외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측의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치소가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걸 감추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진을 안 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조심해서 검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모든 구치소 수감자들을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박근영 전 이사장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인근에서 하게 되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이 그런데 한 잡지, 그것도 일본의 구구 언론으로 알려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을 문재인 정부가 절멸시키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박근영 전 이사장의 그런 상식
핍박의 어떤 발언이랄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지난해인가도 일본의 또 다른 어떤 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황제 폐하 뭐 이런 아니 천황 폐하 뭐 이런 발언을 해갖고 또 많은 물의를 빚었고 여러 네. 가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뭐 지금 내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영 전 이사장이 함께 지금 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달라서 서울중앙지법이죠. 서로 네. 조우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